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이슈 집중 난타쇼 시작하겠습니다. 고품격 월요일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아주 시끄러웠어요. 경찰이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이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오늘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이 지사는 주말 새 두문불출했었는데 오늘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네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타고 넘치는데도 유사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어요.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경찰이 스모킹 건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됩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오늘 아침 해명을 들으셨습니다만 하나씩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우선 해명 중에서 계정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라고 하는 것 중에서 카스 계정하고 카카오 스토리죠. 카스 계정하고 트위터 계정의 사진이 캡처 사진인데 그중에 하나가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원래 사진을 올리지 뭘 그거를 캡처해서 올리겠냐. 이게 오히려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다. 경찰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압수된 자료를 분석해서 얻은 결론이다. 누가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이제 이첩하면서 몇 가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그런 근거들을 기자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HK 080인가요? 제가 아이디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의를 위하여. 그 계정과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카카오 스토리에 뭔가 게시물을 올린 시간대가 비슷하다. 그런 시간대가 비슷한 게시물이 몇 건 올라왔다. 요걸 하나를 결정적인 근거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어요. 한 10분 정도 간격으로 카스에도 오르고 트위터에도 오르고 몇 가지 사진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지사 대학 입학식 사진, 또 5.18 관련된 사진 등등 해서.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반론은 사진 원본을 갖고 있다면 동일인이라면 굳이 한쪽에다가는 원본을 올리고 한쪽에다가는 캡처본을,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를 캡처하는 거죠. 그걸 올릴 이유가 있느냐. 그거는 오히려 동일인이 아니라는 그런 근거인데 이 동일이라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고 꿰맞추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비슷한 시간대에 사진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그 두 사람이 동일인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는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황이죠.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추가적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이 이것만 근거로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들이 있는데 추후에 이게 이제 검찰에서의 보강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찌됐든 이거는 진위가 뭔지 밝혀지지 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성격이 변해버렸어요. 결국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내려지게 됐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하면서 반박한 내용도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일리 있는 반박이거든요. 때문에 경찰의 기소 의견과 더불어서 경찰이 내놓은 그런 근거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황 이상의 결정적 그야말로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물론 경찰이 다 설명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있을 그런 수도 것들은 있겠죠.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의원님도 좀 좋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그러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그런 얘기 네. 들어보셨죠? 그 인간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 그런 속담이 났습니다만 사실 읽어보면 옛날에 사람이 적을 때 인구가 없을 때 예. 정말 그 산길을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그게 인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즘 같이 이제 수많은 정보 또 SNS가 활발하게 적용이 되는 시대에 있어서 정말 옷깃을 몇 번 스쳐야 인연이 될까? 이건 참 한 4, 50번 정도 길거리 걸어다 마주치면 인연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연히 지나치니까 필연이라는 얘기예요. 우연히 여러 가지 반복되니까. 반복되니까 필연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수많은 SNS상에 많은 대화가 있고 여기에 정보가 있는데 일치된 정보를 찾기가 한두 번은 가능한데 이게 네. 여러 정황으로 일치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황 증거죠. 이 정황 증거란 뭐냐 그러면 간접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풀어서 설명하자 그러면은 살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직접 증거예요. 그런데 살인에 사용하는 독약을 사는 것을 내가 독약을 판매를 했다. 이 약사의 증거는 간접 증거. 이게 정황 증거라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정황 증거도 사실상 죄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유력하게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문제가 되는 캡처해진 사진 이것이 동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냐. 예. 패턴을 봤을 때 행동의 합리성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경찰은 이것을 B급 정치적 행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실제 이것도 이재명 지사가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명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경찰의 수사가 무리하다. 이걸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캡처한 사진이 있다고 하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빼서 그냥 올리면 될 건데 이걸 캡처하고 왜 그렇게 무리하게 또 불편하게 그렇게 하느냐라는 건데 이게 일종의 상식적으로 SNS를 하는 사람의 패턴이라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습관이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약해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으나 뭐 증거 인멸이 차원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사진에 차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런 아이디 자체가 지속적으로 뭔가 범법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또는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판이라든가 사실상 폭발성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들을 뭔가 밝혀진다 그러면은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텐데 이런 걸 뭐 의도성이 있다 하면은 의도적으로 또 뭐 감출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가지고 정황 증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제가 봐서는 좀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저런면 그러니까 우연히 여러 가지가 겹치면은 필연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카카오 스토리하고 트위터에 이제 비슷한 시간대에 사진이 오른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해경군 김 씨의 프로필하고 그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프로필이 예를 들어서 같이 성남시에 사는 것도 똑같고 성별이 여자인 것도 당연히 똑같고 군대 간 아들이 있는 것도 똑같고 S대에서 음악 전공한 것도 똑같고 휴대전화 뒷번호가 심지어 두 개가 똑같다는 거 정도면은 이거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정황 증거로 경찰이 이것도 결국은 정황 제시하고 증거긴 있는 하죠, 건데요. 사실. 예. 사실 그때 그 당시에 트위터 아이디는 본인 확인 없이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네네. 때문에 그건 이제 뭐 김혜경 씨의 이러저러한 인적 정보들을 도용해서 그런 네. 아이디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항변이고 앞서 이제 사진 얘기는 그런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저의 사진을 올리는데 예. 페이스북에서 저를 친구로 혹은 팔로워로 하고 있는 분이 그 사진을 내려받기 하거나 네. 캡처해서 본인 그 계정에 올린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일인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뭐. 그러니까 김혜경 그 이재명 지사 부인의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를 쭉 보고 있던 뭐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든 추종자든 뭐 지지자로 추정이 되죠. 지금 예, 봤을 예. 때 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아이디를 계정을 가진 사람은 그것도 아주 강경한 격렬한 지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사람이 김혜경 씨의 그런 카카오 스토리나 혹은 SNS 계정들을 보고 있다가 본인이 올리고 싶은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즉각 마치 리트윗 하듯이 올렸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그 수는 충분히 개연성을 있죠, 물론. 배제할 예. 수가 없어요. 때문에 4만 건을 그 전수조사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4만 건 전수조사한 것 중에 이번에 이제 수사 발표를 하면서 경찰이 언급한 것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4만 건 중에 그 일부를 정말 우연의 누적이어서 필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지금 뭐 보수 정당들에서는 뭐 확인됐으니까는 이재명 지사 물러나라.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보수 그런 정당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성급한 의견들인 거죠. 예, 아니 예, 그러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의견 나오면 뭐 선거법 위반이든 뭐 내지는 다른 어떤 그 혐의로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관들이 이런 사람들 바로 물러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물론 아니죠. 이재명 지사 왜 이렇게 저 인심을 잃었죠? 참.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뭐 야당의 공세 이거야 뭐 그냥 일반적이라고 손치더라도 예. 이 사안 자체가 폭발력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예민한 사안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터진 대한민국과 터진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네.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의 건이 이것이 밝혀지고 어떤 형태로 밝혀지는지 간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와 정치 행태 그리고 사회적 문화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예민하게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야당의 공세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주장도 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설득력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뭐 법리적인 해석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적 상식에서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SNS를 할 줄 모른다라고 네. 이야기했죠. 제가 그런 그 기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몇 월 달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만은 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나 그러면은 저희 남편과 저는 침대에 누워서 SNS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시간이죠. 잠잘 수 있는 시간인데 알고 보면은 또 그 이재명 지사 쪽에서 반론에 따르면은 새벽 1시에 누가 부부가 트위터로 이야기하느냐라는데 매체에서 인터뷰에서는 트위터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뭐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뭔가 좀 숨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첫째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진짜 이야기될 수 있는 스모킹건입니다. 이 스모킹이 지금 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재명 지사한테 뭐냐 그러면은 결국 휴대폰에 대한 제출 부분입니다. 본인이 죄가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결백하다 그러면은 먼저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제가 그렇다 그러면은 억울해서라도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이게 조사해보면 알 건데 왜 이렇게 설렁설레 하느냐. 그 얘기를요 이재명 지사가 또 그 휴대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죠. 네. 그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우선 그 부인 김혜경 씨가 쓰시던 그 휴대전화를 네. 뭐 제출해서 뭐 결백을 좀 입증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점이 참 이상한데 이게 지금 4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일도 없고 이미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한 다음에 그저께 3일 전이군요. 저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요청을 했더라면 저희가 드렸을 텐데 그 후 선거에 중고 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왜 7개월 동안 그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스모킹 건입니다. 이게 지난 4월 달에 예. 아니 제가 이상하다는 건 경찰이 왜 그랬는지가 좀 이상한 면이 그래서 있는데. 뭐 저는 전반적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지난 4월 달에 이 부분이 좀 불거지기 시작했죠. 예. 전해철 의원의 뭐 고소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이 사건이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있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지나면서 바로 없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죄가 있든 없든 이 부분은 정확한 증거적 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품목이라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뭐 얘기 언론에 따르면은 이게 아주 악성 댓글도 달리고 이렇게 해서 바꿨다라는 건데 이게 설득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치라는 것이 파장이 튈지 모르는데 만약 본인이 결백하다 그러면 이걸 보관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태자 그러면은
전화기에 대한 부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 강제로 압수하는 방식이 네. 있습니다. 여기서 추후에 좀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 과연 그러면 경찰이 정말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지사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경찰이 7개월 동안 전혀 임의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임의 제출을 했다는 그런 정황이 있다라든가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또 달라지는 수 예.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둘째 강제로 이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전화기를 압수한다는 거 이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냐면 경찰이 검찰 쪽에 압수수색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나중에.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록이 다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부분은 얼마든지 이제 포명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봤을 때 경찰이 이재명 지사 부인에 대한 휴대폰을 압수해라는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뭐 검경에 대한 뭐 갈등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정도 되면 경찰에서 뭐 압수수색을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뭐 기각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건데 언론에서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는 점을 봤을 때 뭐 그 점은 아니다. 아니 예, 그 부분은 예. 그 경찰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임의 제출 요청을 정말 이제 와서 한 건지 네.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임의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거부를 했던 거지. 거부했다면은 이런 말을 안 하겠죠. 지금 이재명 불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 예. 스스로가. 뿐만 아니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그러니까 즉 강제로 그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는데 그걸 검찰이 반려한 건지 예, 아니면 예. 경찰이 압수수색 신청을 하지 않은 건지 이 사실관계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일견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 말대로 내가 결백하다면 오히려 그걸 증거물로 갖고 있다가 디지털 포렌식을 맡기면은 그 전화기에서는 그 계정에 접속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조차도 저는 추정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경찰에서 제출하라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전화기도 없고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는 네. 그것도 역시 수사를 더 해봐야 아는 거지. 일단 그 전화기를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물론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습니다. 전화를 교체해도. 왜냐하면 그 저도 뒤에 갖고 뭐 거기에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뭣도 있고 그 다 데이터를 넘겨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 못 혹시나- 넘겨받아요? 그거 다 넘겨받을 수 아니, 있는데. 못 넘겨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기계가 낡아가지고 결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 경우들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중고 그 전화 예, 필요한 예.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즉시 예. 처분을 한다든가. 때문에 일단 그 전화기가 없다는 이유로 김혜경 씨 측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뭘 네.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단정짓기에도 그것만으로는 전 무리한 억측이라고 생각해요. 자, 알겠습니다. 뭐 그 어쨌든 경찰이 지금 얼마나 공개를 한 건지 또 기소 재판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또 제출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단정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저 정말 궁금한 게 물론 뭐 여권에서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그 대통령이 당선된 후보에게 그 기분 나쁜 얘기를 했거나 또는 그 지지자들이 불쾌할 만한 얘기를 했거나 이런 그 경쟁 후보가 정치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건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그냥 단지 정말 이런 잘못이 있어서 몰리는 것 뿐일까요? 다른 정치적이거나 또는 저는 좀 이렇습니다. 좀 아날로그식으로 해석하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주변 관리 잘해야죠. 그리고 구설수 나오면 명확하게 해명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뒤에 뭔가 지지하게 이렇게 네. 뭐 그러니까 꼬리를 남기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게 공직자의 뭐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첫째. 김혜경 씨는 그 해경공 김 씨는 내 부인이 아니다. 네. 라는 점이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가족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예. 이건 본인이 직접 밝힌 얘기예요. 2017년도에. 그렇죠. 그런 얘기고 2018년도 4월달 밝혔군요.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라는 부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저 여러 가지 간접적 직접적으로 이걸 시사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 나는 민주당원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런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렇습니다. 뭐 앵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진짜 뭐 어떤 주군의 영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이랬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뭐 충분히 세간에서 정말 그 소주 한 잔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 일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행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세 가지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본인이 결백하다 그러면 이까지는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뭔가 매듭을 지어도 벌써 매듭 지을 수 있는 사안들이고 증거를 제출해도 언제든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명확한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공작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역설적으로 나는 민주당원이다. 그래서 어떤 모종의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내가 핍박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위기를 그래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정말 결백하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연 돌이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정치적으로 보관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좀 힘들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주변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는 것은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도의적인 그런 뭐 책임 이런 것들을 거론한다면 지금 교수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논란은 비단 어떤 정치인으로서 행실에 관한 도의적으로 네. 돌아봐야 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다 이게 법적 공방이나 법적 시비로 가 있습니다. 예. 이 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그 형 강제 입원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배우 스캔들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 법적 공방이나 네네. 법적 시비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는 공직에 있는 사람 당신이 행실을 주변 정리를 잘하고 행실을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다. 단순히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라는 이 정치인이 좀 독특한 면이 많습니다. 본인의 캐릭터도 굉장히 강한 것도 사실이고 또 아주 강한 지지 그룹과 또 강한 네. 어떤 안티 그룹을 네. 동시에 만들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아주 변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중심부에서가 아니고 그렇죠. 아주 변방에서 대통령 후보라는 그런 지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급상승을 했죠. 그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사건만 해도 발단은 지난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 그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그룹 간에 격렬한 어떤 이 감정 대립이 있었어요. 또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다른 경쟁 후보들보다 비교적 좀 강도 높게 그렇죠. 이른바 검증 내지는 공격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상처받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측면들이 있고 그게 2라운드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경선 과정에서 또 벌어졌다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이 이 정의를 위하여 개정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예, 예. 고발을 하고 또 이른바 궁차사라고 하는 아마 대체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일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이정열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기존의 정치권 내에서 내지는 기존의 지금의 민주당 계열 내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2008년도 2008년인가요? 2007년이죠.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의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이와 친박이 격렬하게 그렇죠. 대립을 할 때도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고소고발까지 와서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이런 현상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달라진 그런 현상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진위는 가려져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진위가 가려지게 되면 책임이 그에 따라서 저는 분명하게 드러날 거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해경궁 그 김씨 정의를 위하여라는 개정이 네. 김혜경 씨라면은 이재명 지사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게 분명하게 뭐 그 이의 없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검찰 수사나 재판이나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찰의 기소 의견 단계에서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이재명 책임이다, 이재명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그 사법 정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죠. 좋습니다.
자, 잠깐요. 그 이재명 지사 얘기 나온 거와 조금 연관을 지어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서울시장을 향해서 자기 정치하다가 지금 낭패 보고 있는 경기지사를 잘 돌아봐라. 더불어민주당 동지들을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다음 차례는 박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근데 뭐 그건 뭐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사실 박원순 시장이 주말 사이에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맨 앞줄에 앉았단 말이에요. 탄력 근로제 확대라든지 이런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시장이 일부러 엇나가라고 마음을 먹었나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나 어쩌면 박원순 시장이나 정말 우생마사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참 우려가 돼요. 네. 뭐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는 것이죠. 흐르는 시류대로 다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예. 그걸 자기의 힘만 믿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나중에 지쳐서 죽을 것이다. 예. 이게 우생마사입니다. 이게 정치 논리를. 근데 그러니까 우생마사의 길을 걷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원순 예, 그렇죠. 시장이? 뭐 지금 엇나가는 게 낫다고 본다고요? 저는 지금 좀 엇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예, 왜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어쩌면 틈새 전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노동계하고 균열이 벌어진 틈,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점, 이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은 긍정적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등을 두들겨 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이런 형태로 하실 수도 있지만 예. 그 벌어진 틈새에 이 부분을 팬덤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충분히 숨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나 이것 문제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뭐 선거라는 것이 어느 특정 계파에 대해서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현 정부의 여권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서울시장의 위치라는 점, 그리고 지금 노동계와 이 불편한 관계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이제 노동계와의 어떤 마찰을 벌이고 있지만은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 국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수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의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노동계 편을 드는 것은 국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일방적으로 노동계 편을 들었다고 보기에는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금 이제 서울시장 3선을 하면서 네.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서울시정의 면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 사실은 노동 문제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일관되게 이 공을 들였고 또 다른 그랬죠.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든지 네.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 별도의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문제라든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라든지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장이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이에요. 때문에 정부 여당과 조금은 다른 행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략이 있다 그래서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네, 여기까지 하죠. 이상희 교수, 박원석 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